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행정명령으로 한국에서 미국 전함도 건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조선사에 미 정부가 지분 투자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이제 한미동맹이 제대로 꽃을 필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글쎄요, 리짜밍의 한국은 형편없이 헤매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존스 액트인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군법입니다. 그러니까 USC 10, 이게 미국 군법인데, 여기에 섹션 8643, 굉장히 큰 군에 관해서는 여기 다 다루는 거예요. 섹션 8643 등에서 이게 법 하나가 아니고요. 거기 8643이 핵심이에요. 미 군함의 핵심 요소를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 우회하면 한국에서 완성된 전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함을 배를 건조할 때 블락으로 건조해서 결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블락, 큰 덩치로 한국에서 건조를 해서 그걸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서 최종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가 조선소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미국은 전략물자 자급률, 전략물자 자급자족을 이룩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국 같으면, 미국과 결합을 하면 한국 같으면 이게 자급자족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런 아주 그 self sufficienc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분통이 터지죠. 예. 한번 직접 스캇 베센트의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it's very hard to argue with free money and the fact that the support for Intel was already there from the CHIPS Act, and the president turning that into equity, and the government having a stake and creating this value of $11 billion. 예, 이게 참고로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혹은 굉장히 참 미국 사회가 이상한 체제다라고 느꼈던 게, 국제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 이제 금융사들이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릴 때 미국이 돈을 풀었다고요. 그걸 양적 팽창이라 그랬죠. 퀀티티티브 이즈. 저는 그때 돈 풀을 때 정부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지분으로 인수했다가 그 지분을 매각해서 정부 투자금을 뽑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풀어버렸다, 그 돈을.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사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널널한 체제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페더럴 리저브 보드, 연방준비 연준, 예, 연준도 그 사기업이거든요. 수능 시험을 보는 SAT 보는데 그 사기업입니다. 1946, 7년경인가 몇 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SAT 제도를 택했어요. 자기들끼리 문제 공유해서. 그게 발달해서 SAT, 또 그게 발달해서 GRE, 전부 사기업이에요. 심지어 유학 갈 때 보는 토플, 사기업입니다. 한국은 KS 운영하는 표준연구원, 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인데 미국은 그쪽이 사기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적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별일 없으면 그냥 다 사적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적 영역, 즉 사기업에 대해서, 즉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 굉장히 예외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없던 일이죠. 일종 국가자본주의적 요소인데. 지분 인수했다가 뭐 그렇게 해서 기업 살아나면 또 팔아치우고 그러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없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의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의해서 인텔에 지원된 110억 달러를, 11 빌리언을 1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얼마인가? 한 13, 14조 되죠? 그거를 지분으로 이번에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Is pretty incredible. It's hard to argue with that, but are you considering taking stakes in further semiconductor companies? I mean, would the president consider taking a stake in NVIDIA? Well, Maria, I don't think NVIDIA needs financial support. That seems not on the table right now. But could there be other industries where 네, 바로 들어가는 예시가 조선이에요. 그러면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법인이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지분 인수할 수 있다 이거지. 지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지. 인수가 아니라. Reshaping something like shipbuilding, that sure
There could be things like that, and these are critical industries that we have to we have to be self-sufficient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예, 그러니까 크리티컬 인더스트리, 핵심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크리티컬은 핵심인데 이게 안보, 국가 안보가 걸린 그런 뜻이죠. 생사 존망이 걸린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자급자족의 범위에 저는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자급자족 못하니까. 그 정도로 한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국이 뭐 51번째 주 이런 거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자급자족의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역할 못 해주거든요. 영국이 그 역할 못 해준다고. 한국은 할 수 있다고. 워낙 제조업 강국이고 그리고 한국은 뭐 제가 이제 나이가 67이지만 정말 7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팔팔한 사람들 잔뜩 많아요. 전부 다 이거 스마트폰하고 다 사회활동하고 저 병원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학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냥 일반 노인네들이 병원에 저도 낯설어 하는 그 무인 키오스크를 다 두들겨 가지고 전부 프로세스 밟아서 전부 자동 처리돼 가지고 전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강한 문화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힘들이 받침이 되면 한국이 미국의 그러니까 자급자족 체인에 셀프 서피션시 체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인더스트리, 핵심 산업 영역에서는 미국이 셀프 서피션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제조업이 이미 많이 약화돼 있고 미국이 워낙 강달러여 갖고 경쟁력이 사실은 없다고요. 그리고 점점 더 강달러가 될 거라고. 세계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니까. 그럼 별 이상한 방법을 써서 뭐 관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간신히 제조업 기반을 유지를 할 텐데 항상 한 발 늦고 두 발 늦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셀프 서피션시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 한국이죠. 한국입니다. 또 그 직접적으로도 그렇지만 탈중국 제조업 기지를 전 세계 각지 여기저기에 다 보급시켜 주는 거 한국이잖아요. 아, 참 분통 터집니다. 예, 또 들어오시죠. 20, 30, 40 years, this was neglected. And as I've said many times, the only good thing about COVID was it was a beta test for if we were to go into a kinetic war or get cut off from some of these industries. You know, think about it. 80, 90% of the precursor pharma products are made overseas. And that's just unacceptable because, you know, as we saw during COVID, the manufacturing countries will keep it for themselves. 네. 그러니까 프리커서라 그러면 이게 전처리 약품이죠. 뭐 어떤 화학 그 공정 중에 뭐 8, 90%가 다 수입인데 이게 말이 되냐. 예.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죠. 탈중국 신냉전이죠. 반중 신냉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체질 강화하겠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 강화하겠다. 동맹 우방을 군기 잡겠다. 결정적 요인은 동맹 우방 군기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뭐 미국이 윽박질르는 힘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결정적인 1등 공신입니다. 당해본거든 유럽이나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저런 일이 가능해? 핵무장 슈퍼 깡패가 가능해?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음이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 전체주의 코드가 실체를 드러냈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크링크가. 전체주의 사형제가. 이렇게 되니까 유럽이 완전히 정신을 차렸고 지금 일본은 나날이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일본은 원래 뭐 눈치 빠른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항상 그 좀 약간 빼딱하게 놀았었는데 자기 실리 찾고 이제 일본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잠시 세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두 개의 진실이 성립을 하는 건데요. 한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 미국의 셀프 서피션시 체인, 자급자족망의 실제적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리짜밍이 체제를 약화시키고 뭐 노란 봉투, 파란 봉투, 빨간 봉투, 흰 봉투, 이제 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서 체제를 해체하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행위를 계속하고
틈만 나면 CS에 짜옹하려고 들고. 여기 이 진실도 맞고 또 다른 진실은 뭐냐. 리짜밍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하이제킹하긴 했어요. 공중 납치했어요. 근데 베이징 공항이 폐쇄야. 러시아는 공항이 다 쑥대밭됐고 리짜밍이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리짜밍이 백모를 표절하는 거 아닙니까? 백모가 입만 뻥끗하면 안미경중은 끝났다. 조선일보의 안미경중은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님, 조선일보 김대중 어르신 제발 나와서 석고대죄 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용어 아닙니까?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김남주 시인이라고 있죠. 난민전. 산하의 한민통의 그 일종의 도시 테러 조직이죠. 거기 활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죠. 나의 칼 라이프인가 그런 시 짓고 그랬죠. 시집 제목이. 이 김남주 제가 그 양반 선배라고 불러. 90년대 초일 거예요. YS 때인 것 같은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 모르는 사이인데 나보고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 이 인사동에서 뭐 허름한 무슨 막걸리 집에서 봤는데 첫 마디가 나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바로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았지. 아 형님은 20세기 최후의 동학군 아닙니까? 동학군이라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 그 용어를. 당신 시대는 내 말은 당신 시대는 1894년에 끝났어. 그리고 100년 지났어. 그로부터 사실은 그 말인데 제가 왜 그 양반을 선배라고 부르냐면 그 양반은 자기가 가졌던 급진적 민족 해방 관점이 현실과 안 맞는다라고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 군데에서 선생님하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선배 대접받고 이제 돈 많이 벌지. 그러지 않고 서정시만 몇 번 쓰다가 인생 살기가 싫어서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이제 그 고통 좀 적게 하려고 기치료 비용을 제가 쭉 댔었지. 비쌌어요. 그때 제가 좀 힘이 있어서 기치료 비용. 이거 췌장암이 암 중에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갔다가 향도 안 붙이고 되돌아서서 나와버렸어. 민족해방전사 김남주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데 대자보가 쫙 붙어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인터넷에 게시판에 쓴 게 니들은 시체팔이 하고 있냐. 그 양반이 김남주가 김남주인 까닭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시대가 끝났다라고 인정을 한 거다. 자, 뭐 성씨도 같은데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님, 김남주의 사례를 좀 따르십시오. 김남주는 자기 시대가 끝났다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선생께서 조선일보에 우리 조선일보의 시대, 나 김대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그게 지적 정직성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 기계를 좀 보여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백모가 하는 말이 안미경미 해야 된다. 지금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해야 된다. 뭐 리짜밍이 거기까지는 표절을 안 했더라고요. 안미경중이 끝났다는 것까지는 표절을 했는데 자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1945년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979년까지 뭐 그 이후에 여진 1980년까지 약 36년 동안 우리가 못 나서던 미국의 궁지에 몰려서던 정말 어려웠었어요. 일단 운하 미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관철시킨 거는 우격다짐 땡깡 협박입니다. 우리 휴전 협정 서명 안 해. 우리 휴전 반대. 휴전판 깰 거야. 그래서 방공포로 석방할 거야. 니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우린 죽을 때까지 총 한 방이라도 다 쏘고 죽을 거야. 실제로 국민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달라.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했죠. 물론 그 당시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힘을 써줬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기, 다시 말 유신 전까지는 혹은 좀 더 짧게 보면 1969년 닉슨 취임 첫 해의 괌 독트린까지 이때는 미국과 잘 지냈어. 근데 후기, 즉 닉슨 괌 독트린 혹은 1972 닉슨 모택동 회담 이후부터는 1972년 2월이거든요 이게. 한국 죽을 자리에 몰렸지.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중공과 손잡고 일본이 중공과 손잡고 9월달에 뮌헨에서 검은 10월달 그 팔레스타인 테러 학살 일어났는데 그 국제적 지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에로를 중국과 대접해주고 1973년엔 용키프르 전쟁 터지고 거기 북한 참전했습니다. 거기에 열받은 오일 독재지. 오펙 독재 시대예요. 오펙 독재가 느닷없이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석유 파이프 장가 걸어가지고 세계 경제가 거의 뭐 파탄이 나고 제1차 오일 쇼크. 그냥 죽을 자리에 몰린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미국에서 이 이상한 그 땅콩 농장 대통령, 이 사진이 중간에 끊겼는데 개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왼다리 오른다리 얹고 달달달달 떨었던 것 같은데 볼펜을 왜 안 돌리는지 몰라. 개다리 꼬고 볼펜 돌려야지 이렇게. 예, 3등병처럼. 아마 볼펜 있으면 볼펜도 돌렸을 거야, 박 대통령 앞에. 박 대통령 저 초췌한 안색으로 저 보는 거 보세요. 저 양반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쯤 일이에요, 저거. 한미관계 파탄 나버리고 그때 땅콩농장 주인 그 한국에 와서 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계속해서 민주주의 인권만 강조했어요. 박정희 없어져도 좋다 이거지. 없어져야 한다 이거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위에 일어나고 10월 달에. 한미관계가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우남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목숨 내놓고 힘겨루게 한 데가 많아요. 우리 가난했고 우리의 입장과 미국 입장이 다르고 미국이 헤매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변했냐. 46년 동안 쭉 이제 46년에 앞에 10년은 전두환 노태우가 선진국 루트에 안착시키면서 냉전 종식에 대한 대응을 한 시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랑도 국교 정상화되고 중국이랑도 국교 정상화되고 다 이 시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정신 내주고 물질 풍요로 간 거지. 김, 노이, 박문. 미국이 이때 중국 사랑 글로벌리즘 시대 아니야. 그리고 김영삼 때부터. 그리고 트럼프 일기는 거기에 반발을 했지만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아니 뭐 2달 사이에 국가안보보좌관이 4명인가 5명 바뀌었는데 국무장관이 엑슨모빌에서 그 평생 동안 석유 시추하던 엔지니어인데 렉스 틸러슨. 이거 되겠어요? 혼자서 날뛰는 거지. 아무튼 한국은 박쥐로 날면서 번영을 한 거예요. 안미경중. 왼쪽 날개는 안미, 오른쪽 날개는 안미, 왼쪽 날개는 경중. 조선일보의 시대, 김대중 선생의 시대. 조선일보 김대중이요. 박쥐로 날면서 번영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우리는 반공 반전체주의 정신이 실종된 거죠.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 남요. 수국골통 전쟁광 틀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지 뭐. 저 같은 사람 그렇게 규정당했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그때가 우크라 전쟁 터질 때거든. 윤 대통령이 3월 10일 선거에서 이겼고 전쟁은 2월 22일 날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변화가 그 트럼프 일기 때 닦아놓은 거를 바이든이 물려받았잖아요. 반중을. 미국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니까 반중 신냉전이니까 좀 온건하긴 했지만 반중 신냉전 분위기로 몰려가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가 시작된 거 이때. 그게 싫어서 감옥에 넣고 부인까지 감옥에 넣고 저렇게 조리돌림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처벌하고 있는 건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에 의한 한미동맹이에요. 리짜이밍의 한국이 처벌하고 있는 건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상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입니다. 감옥에 갇힌 건 한미동맹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것도 한미동맹입니다. 법보기 분들 잘 들어두세요. 검사님들 잘 들어두세요. 당신들은 한미동맹을 기소해서 한미동맹을 처벌 중이야. 그게 싫다는 거지. 네가 뭔데 대통령 따위가, 대통령 나부랭이가 잘 지내왔던 균형 있는 미중 사이의 줄타기, 균형 있는 박쥐 게임을 왜 네가 흔들어. 너 감옥에 가서 인생이 좀 망가져야겠다 이놈아. 지금 당신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복을 입고 검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당신들은 어쩌면 국가 반역 중인지 몰라. 한미동맹이 만약에 살 길이었다. 그것이 살 길이 증명되면 당신들은 사후적으로 국가 반역이라고 규정될 거예요. 역사위에서. 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보세요. 대한민국을 공직 납치한 리짜이밍이 몰고 갈 곳이 없어. 지금 쟤들이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비전과 의지가 있는 진영이 승리합니다. 보세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꼴랑 동원된 물리력이 뭐야? 옛날 김대중이 동원했던 폭력 조직 연청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얌전한 공무원, 그 경찰, 공수처, 이 물리력밖에 없는 거야. 쟤들이 실제로는 다 으쌰으쌰 바람잡이고 전부 국회에서 폼 잡고 다니고 좋은 음식 잡고 다니고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면은 다 하우스 오브 카드예요. 그냥 종이 껍데기라고. 북대기만 커 보여.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300명만 있으면 나라 먹겠는데? 그런 식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요. 지금 상태가. 카드로 만든, 종이로 만든 집이야. 우리들의 관념,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입장, 진실이 널리 퍼지면 그냥 밑에서부터 허물어져요.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줄기차게 들이받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